자, 이제 여러분들 여름이 분명히 이번 달이 무슨 달인가 아세요? 이번 달 5월 음력 5월이죠. 음력 5월인데요. 더워요, 추워요? 시원해요? 더워지기 시작하지만 여름 그닥 덥지는 않아죠. 실제로는 지금쯤은 습도가 높아지면서 더워져야 되는데 왜 이럴까? 이러니까 뭐 이래 보니까 윤달이 있어요. 9월이 윤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더위가 뒤까지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늦게 시작해서 늦게까지 가지 않을까. 추석이 9월 초순경에 들어있어요. 초순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하지 마세요. 혹시 조상님들께 발효식품 올리면 어떨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나물 드시고 이러면 소화 잘 안 되죠, 그죠? 그때 전부 다 그거 넣고 무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좋은 음식 그거 만들어서 가족들이 나눠 먹을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추석이 빠르면은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많이 안 하죠. 많이 하시면은 또 탈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요. 자, 오늘부터 이제 면역 스토리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조금 음량을 살살살 하면서요. 이제 그거 생년월일 자기 거는 정도는 봐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건강 관리하는 쪽으로 이제 조금씩 보는 거.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면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지겠고 제가 한마디로 속이 뒤집어지지 않을 정도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혈액 오염과 질병에 관해서 하는데요. 참 우리 보면은 여러분들 아토피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토피야 그러면은 나 아토피야 그러면은 아토피 걸렸구나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냥 아토피구나 생각을 합니까? 대강 아토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입니까? 고생 많다. 아유, 저 어떡하나. 왜 아토피일까? 왜 바깥을 왜 가렵죠? 막 엉망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도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더 이상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토피를 얘기합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습니다. 아토피야 그러면은 왜 아토피일까? 왜 저렇게 무엇이 바깥으로 튀어나올까? 이게 왜 튀어나올까요? 여러분 입속에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한 걸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구국 삼켜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데 그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물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뱉어내죠. 그 원리예요. 그러면은 내 몸에서 피들이 혈액순환을 하다가 막 돌리다 이거 도저히 지저분해서 못 쓰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깥으로 빼내는 작업이에요. 그걸 못 나오게 위에서 갖다 발라버리면은 걔네들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죠. 몸으로 들어가 버려요. 들어갔다가 힘이 세지죠, 내성이. 요런 걸 바르니까 우리가 무섭구나 하면서 그거보다 더 센 거 오면 또 숨어들고 그거 비슷한 거 나오면은 뭡니까? 별 볼 일 없이 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이유가 있어 표현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쏙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속으로 쿡 삼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내가 속 터져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좀 시원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는
내 인체에서 어떤 질병이 눈으로 나타나고 바깥으로 보이고 어떤 뭐 혈압이 올라가요. 그리고 출혈이 돼요. 그리고 뭐 가려워요. 그리고 뭡니까? 소화가 안 돼요. 구토가 나와요. 설사가 나와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내 인체에서 난 못 견디겠어 하고 전부 다 내보내는 과정이에요. 그걸 막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설사를 했어요. 그래서 설사를 해서 그냥 엄마 하세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야 기운이 없다 하는 게 또 먹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또 드시면 돼요. 설사하세요. 그러니까 설사를 자꾸 하면 힘이 없어서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계속 먹으면 되지. 또 하잖아. 그러니까 안 할 때까지 먹으면 되지.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겁내는 거예요. 근데 설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안에 한기가 꽉 차 있으면은 추워요. 한기가 꽉 차 있으니까 물이 꽉 재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내 몸에서 안 좋은 거잖아요. 품어내 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열이 꽉 차 있죠. 열이 꽉 차 있으니까 그거 역시 뭡니까? 내 몸에서 못 받아들인다는 이런 거예요. 그걸 내보내요. 조절을 하기 위해서. 예, 모든 질병은 인체 반응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토피가 됐다. 지금 아토피가 문제예요. 어른도 아토피, 애들도 아토피. 그거는 뭐냐? 엄마가 먹어서 만든 음식을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먹었어. 내 몸에서 만든 음식을 애들이 뱃속에 있을 때 받아 먹고 생긴 거라는 거죠. 저희 애도 망둥이 이렇게 긁으면 제가 뭘 먹었냐면 막내를 이렇게 가져가지고 좀 영리하고 똑똑한 애, 좀 돈이 덜 들어가는 애 이런 애를 낳고자 이게 야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녹즙하고 막 이런 걸 많이 먹었는데 애가 나오면서 지 몸을 이렇게 손을 댈 줄 알 때부터 긁는데요. 긁고 나면은 벌겋게 되면서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음식으로 다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가렵다, 그죠? 가려우면 박박 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피가 나고, 저는 안 발라줬어요. 가려우면 이렇게 수건 있죠? 수건 좀 가글가글 하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긁어줬어요. 이렇게 닦아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어른이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긁어도. 이게 긁지도 안 하죠. 그게 다 되는데요. 뭐부터 해줘야 될까요? 이 혈액 정화부터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혈액 정화하는 거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이제 구토의 원인 이런 거 좀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보겠습니다. 다양한 질병의 근원이 무엇이냐? 혈액의 오염이다. 자, 몸의 독소가 병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음식 섭취와 건강의 불균형으로 인한 장의 부조화로, 그러니까 장이 배가 너무 차도요. 배가 너무 차도 그 미생물이 유익균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제일 살기가 좋은 온도는 따뜻한 온도입니다. 여러분들 36.7도, 5도는 좀 낮더라고요. 5도도 좋습니다. 그보다 더 낮은 사람이 많으니까 37.1도 사이에. 그러니까 몸이 따뜻한 사람은 질병이 잘 안 걸려요. 자, 그래 되는데 유익균이 줄어들고 부패균이 증가하여 뿜어낸 독소가 혈액으로 오염되고 이렇게 됩니다. 오염되고 혈액을 타고 독소가 다니면서 각 장기를 오염한다. 결국 모든 장기는 혈액을 먹고 살아요. 왜? 혈액을 타고 뭘 갑니까? 장기도 숨을 쉬어요. 산소가, 세포가 숨을 쉬어요. 숨을 쉬는데 산소를 먹죠. 지가 톡 튀어나와서 산소 못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피를 타고 들어간 산소를 지가 먹는다. 그 속에 뭡니까? 영양소하고 같이 있다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 체내의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혈액에 축적된 각종 노폐물의 독성으로 인해서 장기의 손상이 온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장기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상이 좋아집니까? 배가 아파 죽겠는데 인상이 좋아집니까?
머리가 깨지려고 하는데 인상이 좋아집니까? 설사가 줄줄 나고 있는데 나 설사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뭡니까? 내가 가져 있는 질병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혈중 노폐물을 소변으로 제대로 배출 못할 때 뭐가 걸리냐? 요독증이다. 이런 거죠. 요독증이 나중에는 깊어지면은 뭐가 되냐? 요산증이 걸리는데 요산증이 그럼 뭐가 됩니까? 통풍이 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관절에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조금씩. 그거 뭡니까? 소변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소변만 잘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난 그냥 뭐 한 2시간 만에 화장실 가요. 이건 또 곤란합니다. 너무 빼내버리는 거니까. 자, 심장순환기 증상,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 자, 그리고 호흡기 증상, 폐울혈, 폐수종으로 인한 호흡곤란. 그리고 소화기 증상, 구역질, 구토, 하혈, 장폐색. 그러니까 소화기 증상인데 하혈까지 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장폐색. 그러니까 하혈이라는 거는 엉덩이 쪽으로 피 나오는 거 이런 겁니다. 다음번에는 뭐 갱년기 이런 거다. 여러분 갱년기 걱정하지 마세요. 다 됩니다. 자, 뇌중추신경 증상, 경련, 의식장애, 혼수. 자, 이런 게 오고요. 자, 말초신경 증상, 지각장애, 운동장애. 그리고 골수 조혈기 증상, 출혈, 빈혈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서양의학적으로 뽑아낸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동양의학 이런 것도 살짝 맛을 보면서 하죠. 인체 노폐물 배출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변, 그죠? 소변, 눈곱 싫어하지 마세요. 어느 날 눈곱이 막 끼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눈은 뭐 하고 지난 시간에 했죠. 목, 속, 간이다. 그냥 눈은 간에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눈곱이 막 낀다는 거는 간이 무리를 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곱 떼면서 어떻게 됩니까? 눈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눈곱을 빼내줘서. 머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노안이 빨리 노안을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간을 좋게 만들면. 노안은 와요. 천천히. 오겠는데 전체 기능이 떨어지면 노안이 오는데 전체 기능을 천천히 떨어뜨릴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간 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눈이 나빠질 이유가 그닥 없습니다. 그리고 습관입니다. 멀리 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가까이 보는 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늘 가까이 보는 사람이 멀리 보려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율을 해야 돼요. 가까이 책도 보면서 한 번씩 눈을 떠가지고 멀리도 보고 이런 걸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어떻습니까? 계속 컴퓨터를, 저도 애들에 속합니다. 계속 보고 있거든요. 계속 보고 있으니까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 멀리 있는 거를 못 보는 그런 질병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소변, 눈곱, 코딱지 후빈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후비세요. 저도 좀 뭐라 하는 편인데 혼자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세수할 때 있죠. 물을 좀 묻혀가지고 그냥 풀어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월경. 이게 정말 여성들은 청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한데 이게 끊어짐으로 해서 각종 질병이 옵니다. 그때 갱년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하고 땀, 콧물, 귀지, 그리고 호흡에 몇 가지의 대략 정보가 들어가 있을까요? 숨 쉬는 거 보고. 여러분 보시면은 건강한 사람이 이라는 거는 운동하고 난 뒤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평소에 앉아가지고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 어디가 안 좋냐? 근데 평소에 앉아서 하면 이거 뭡니까? 이것도 문제다. 호흡에는요 51가지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숨 쉬는 것만 잘 들어봐도 이 사람은 어디가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잘 쉬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다, 질병이다 그러면은 숨쉬기를 잘 하세요. 딱 반듯하게 앉아가지고요. 우리가 앉으면은 이렇게 평자하고 앉으시면 돼요. 불편하면 의자에 앉으시면 돼요.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뒤쪽으로 딱 붙여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들이쉬어가지고 배속까지 공기를 밀어 넣어주세요. 자, 해볼까요? 들이쉬어가지고 배속까지 밀어 넣어주니까 배가 어떻게 합니까? 불룩 올라 나오죠? 배가 나오죠? 밀어 넣었는데 배가 쑥 들어가면 안 밀어 넣은 겁니다. 여기 꽉 차 있는 겁니다. 하면서 밀어 이어줍니다. 밀어 이어줬다가 품어냅니다. 쑥 품어내서 배속을 밑에까지 쑥 계속 길게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이 길어야 됩니다. 길게 하면은 요 밑에 있는 것까지 쭉 빠져나옵니다. 왜? 우리가 평소에 숨 쉴 때 그냥 평소에 이래저래 쉬기 때문에 폐 밑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공기가. 잔기가 이렇게 좀 찌끄레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가다가 숨을 크게 들이쉬주고 길게 내쉬주는 거를 하시면은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질병 치유의 기초에는 숨쉬기부터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거 할 때 이제 막 명상할 때 그런 걸 많이 하죠. 그 명상 많이 하는 사람은 별로 아프질 않아요. 그러니까 숨 쉬는 거 자체 힘들어지면은 곤란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질병에 걸렸어도 살아있죠. 살아있다는 증거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을 갖다가 수시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억지로 하시면은 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게 맞게 하되, 여러분들 만약에 시어머니가, 지금은 안 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많죠. 근데 시어머니 계실 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뭐라 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뭔가 한마디 엎조리죠. 여러분들이 많대. 오 마이 갓 하든지, 내지는 어떻게 나무 간센보살, 내지는 뭐 부처님 하느님 다 찾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한숨을 길게 내쉬죠. 그죠? 그거는 스스로 조절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건강하신 상태에서 호흡 조절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은 건강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나온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독소 내보내기 메커니즘, 독소 배출 황금 메커니즘, 요거 여러분들 적어놨죠? 하시면 됩니다. 열로 내보내기, 이거 열로 내보낸다는 거 걸을 때 열이 납니다. 자, 그리고 뛰기, 운동, 목욕, 족욕 이런 겁니다. 특히 반신욕 있죠? 반신욕 할 때요,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열을 떼주죠. 여러분 그거 뭡니까? 우리 음식할 때 밑에서 열 떼주면은 위에 연기가 올라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수증기 올라오는. 그런 식으로 위에 올려. 근데 물 속에 다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안 나와요. 이게 일로 나오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화채질 있죠? 여름에 태어나신 분. 뚜껑 자주 쓰고 다니지 마세요. 여기 모자. 모자 자주, 왜 그러냐면 열을 좀 빼내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모자를 너무 자주 쓰고 다니시면은 열이 빠져나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반신욕 하는 의미, 반신욕이 내가 하기가 힘들다 하면 어떻게 족욕이라도 하시면은 열을 빼내줍니다. 자, 족욕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죠. 이렇게 좀 벗고 하시죠. 근데 벗고 하지 말고요. 약간 이렇게 몸을 데워줄 수 있도록 조금 뭘 걸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변으로 내보내기. 소변을 내보내기 위해서 물 마시기, 차 마시기, 근체류를 섭취한다. 뿌리가 있는 음식 있죠. 이런 거를 섭취하는데, 제가 요거 차 있죠. 하루 종일 물 안 마시고 차만 계속 마셔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습니다. 이 차만 계속 마시게 되면은 곤란해요. 그러니까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영양소 같은 게. 그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소변으로 물 마시기, 그리고 음식물로 하고, 그리고 녹즙, 과일즙 이런 거 드시라는 그런 겁니다. 요새 토마토 많이 나오죠. 토마토가 유기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토마토가 굉장히 좋은 식품이에요. 간에도 좋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갈아가지고요. 아침에 드시면 되게 좋습니다. 밤에 드시는 거, 저녁에 드시는 것보다. 자, 웃음으로, 노래로 내보내기. 여러분 하루에 몇 분 웃습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죠, 그죠? 근데 여기 나오면 웃잖아요, 그죠? 젊어지는 비법을 딱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진짜입니다. 이건 절대로 안 늙습니다. 어떻게 하냐? 한 시간 안에 15분 웃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딱 재가지고 15분 웃고
또 1시간 지나고 난 뒤에 또 15분 웃고. 그러면 안 늙어져요. 그러니까네, 3년에 한 번씩 늙어요. 예, 늦으면 2년에 한 번씩 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60이다 그러면 30대 얼굴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데 꼭 1시간 안에 15분 웃고 또 이따가 1시간 웃고, 잠잘 때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만 하루 종일 눈 떠 있을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늙어요. 예.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에 여러분 개그 프로 봅니까? 요새 개그 프로 도통 재미가 없죠. 근데 전부 다 그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웃긴 거만 웃기고, 옛날에 대삼령 아저씨 나올 때는 그죠? 예, 지가 북치나 놓고 다시 돌아갔고 지 머리 치고 이러면 우리가 참 웃겨가지고 몸개그를 많이 하니까 많이 웃었는데 웃을 일이 별로 없죠, 그죠? 혹시 웃을 일이 없으시더라도 찾아서 좀 웃으시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얼굴이 동안이에요. 안 늙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또 말씀드립니다. 명상입니다. 명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명상을 하게 되면은 호흡이 줄어요. 숨을 이렇게 하다가 간혹씩 크게 들이쉬고 그 다음에 내쉬고 하면서 호흡을 줄이면서 신진대사를 늦춰버려요. 아주 약하게 해요. 신진대사를. 아주 약하게 하다 보니까 산소가 많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지 않죠. 않으니까 뭐가 안 되냐 하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작용, 에너지 작용을 하면서 활성산소를 많이 내보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활성산소를 많이 안 쓰게 돼요. 빨리 늙고 빨리 죽는 방법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 보는 사람마다 눈앞에 대놓고 신경질을 내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트집을 잡으세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늙어버려요. 밤새도록 잠자지 말고 고민거리 끄집어내 가면서 이거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시면은 그 다음날 뵈면은 폭삭 내려앉아 있어요. 예, 그거 열흘만 하시면은 몰라보게 됩니다. 누가 실험하실 분 없습니까? 2가지 실험하고 싶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혹시 저는 어느 날 이제 저희 집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막 가곡이 막 들려요. 그런데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그거 반주도 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전축에서 하나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노래를 계속 몇 번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 아랫집에 여사님께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던데요. 이러니까 수시로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그냥 그런 거를 품어낸대요. 노래를 가곡을 하면서. 이렇게 대중가요는 조금 뭡니까? 그 호흡이 좀 짧아야 되는데 가곡은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좀 성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자기도 처음에 못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되더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또 우리 다음엔 가곡을 한번 해볼까요? 봄처녀 제 오시네 내지는 보리밭 사이길로 뭐 이렇게. 예, 좋습니다. 우리 다음번에는 그거 가곡을 한번 해가지고 보리밭 이래 내뿌리면 곤란합니다. 길게 내뿜는 거. 진짜 가곡을 한번 해봅시다. 예? 예. 여러분들 집에서 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 안 돼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대변으로 내보내기. 대변으로 내보내는 게 하루에 한 번 안 된다면은 여러분 관장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깨끗하게 없죠. 할 일이 없고 내가 지금 안 아픈데 자 전부 다 이제 급할 때 하게 됩니다. 급할 때 그래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못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청소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유해균을 몰아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근데 한 달에 2번 하면 못 견뎌요. 빨리 가고 싶어서 조금 넣는데 쫓아가고 조금 넣는데 쫓아가고 안에서 좀 이렇게 융털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신다면은 건강은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게 됩니다.
근데 해보실, 제가 하라고 가르쳐 줬지, 알고 있으라고 가르쳐 준 거는 아닙니다. 이 틈 나면은 한번 해보세요. 건강할 때 하세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하고자 한다면 한 달에 2번이라도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예. 자, 그리고 대변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과일을 갈아 먹으면 좋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오디 나오죠? 오디 나오는데, 오디는 따뜻한 식품일까요? 찬 식품일까요? 오디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뽕 열매입니다, 뽕. 뽕 열매인데요, 뽕은 찬 식품이에요. 예. 예. 그래서 겨울 체질은 드시면은 안 돼요. 예. 그래서 요 여름에 나오는 거는 뭐 이제 다 그런 게 여름에 나오는 이유가 있답니다. 근데 그거나 좀 무조건 먹지 말라고 안 해요. 절대 저는 안 그래요. 드셔요. 드시고 위장이 따뜻해지는 걸 또 같이 드셔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걸 흡수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자, 삼계탕. 먹고 먹으면 되겠네. 아, 삼계탕 먹고 먹으면 됩니다. 삼계탕도요. 네? 토마토도 양승입니다. 예, 예. 혹시 여러분들 제가 들은 정보인데요. 삼계탕 부글부글 끓여가 먹죠?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금방 드시죠? 그러면 맛있죠? 예. 근데 삼계탕이 진짜 보양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쌈이 어떻습니까? 쌈이 굉장히 열성이에요. 닭은요? 닭도 열성이에요. 자, 하체질이 맞을까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일대 하체질을 먼저 드시냐 하면 사삼을 넣고 오리를 드시면 돼요. 니는 닭 먹어라, 나는 오리 먹을게.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을 갖다가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활성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얘네들을요, 바글바글 끓여요.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어느 정도 식죠? 싹 이제 식으면은 그때 뭘 뿌리냐? 유인균을 딱 뿌려놓으세요. 뿌려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 냉동실에 넣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식죠, 그죠? 완전히 식으면은 여러분들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떠먹어 보니까 완전히 식었다. 그러면 냉동실에 넣으세요. 냉동실에 넣었다가 그러면 꽁꽁 얼죠. 꽁꽁 얼었다. 그러면은 이제 하루 지나면 꽁꽁 얼겠죠? 그때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바로 끓이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대로 꺼내셔가지고 녹이세요. 완전히 녹을 때까지 녹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힌트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활성물질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나와요. 특히 수체질에는요, 엄청 좋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드셔가지고 그때 끓이세요. 끓이시면은요, 진짜 좋은 약이 됩니다. 혹시 삼계탕집 하는 집 계신가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비법을 하시겠습니까? 초계탕이 내나 닭탕 아닙니까? 닭을 식혀가지고 째가지고 예, 제가 알려드린 비법은 어디에 들어가라 했습니까? 냉동실에 들어가라 했잖아. 그러면 오늘 복날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하면 안 되죠? 오늘 복날이에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제 끓여가지고 오늘 드세요. 삼계탕 하는 집에 비법으로 알려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이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세상에 없는 비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제가 계속 말해요. 식혀가지고 유인균을 넣고 그러면 활성화가 되죠. 그럼 활성화에 완전 식고 난 뒤에 유인균 넣을 때 60도 넣는 것보다 한 40도 정도 식었을 때 넣게 되면 애들이 막 활발하게 막 놀아요. 활발하게 노는데 나중에 뭡니까? 냉동실에 딱 들어가죠. 그럼 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사고 났다. 우리 오래 못 살겠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활성물질을 막 품어내요. 그러니까 원장님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막 품어낸다가 좋은 물질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각종 자기네들 식구를 넓히거든요.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은 미생물 한 마리에 효소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을까요? 그죠? 왜 그러냐면 모든 동식물은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단백질을 이게 우리 보면 식물이 막 그 세포가 있어가지고 뭘 하잖아요. 그죠? 그게는 뭐가 있다? 단백질이 있다는 거.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데 자체가 뭐가 있습니까? 단백질 촉묘제가 효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가진 효소를 그러면 우리는 미생물의 그러니까 효소를 막 많이 만들어내. 그게 가득 들어있어요. 그럼 미생물 효소를 먹으면은 인간의 몸에 맞게 내 몸에 맞게 그걸 다시 재작용을 하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 3스푼 한 마리가 삼계탕 하면은 아 그래요? 한 2스푼 정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삼계탕 끓이는 법 몰라요? 그러시는 건 아니죠? 예, 예. 자, 얼마나 좋은 약인지 모릅니다. 시온 여사님은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자, 땀으로 내보내기. 땀으로 내보내기는 물론 여기서 걷기, 뛰기, 운동, 목욕, 족욕하게 되면 땀으로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음식으로 할 때는 매운 음식이나 양념으로 활용해서 빼내는 거 이런 거 하시면 된다는 거죠. 다음엔 종합 양념 이런 것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독소를 빼낼 수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황금 메커니즘이에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간문맥은, 자, 여기 보면 인체의 독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간문맥은 위장, 십이지장, 비장, 췌장, 소장, 대장, 직장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음식물은 위에서 시작하여 소장에 이르면서 소화작용을 거쳐 혈액으로 내보내지고 소화된 음식물은 완전히 혈액이 되기 전에 간 문맥을 통하여 반드시 간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 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왜 간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간을 못 쓰게 되었으면은 간을 드러내도 없어되면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못 드러내면 죽어요. 왜 죽을까요? 해독작용을 하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숨만 쉬도 독소가 들어가요. 그리고 뭐 물이라도 마셔도 장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특히 아픈 사람은 장에 뭐가 있습니까? 안 좋은 유해균이 와글와글 하죠. 거기서 독을 품어낸다는 그런 겁니다. 품어내기 때문에 그걸 간에서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간이 없으니까 해독이 안 되니까 온몸에 뭐가 합니까? 독이 퍼져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간경화가 그런 겁니다. 자, 소화기관에서 정맥을 통하여 간문맥을 거쳐 간을 통과할 때 음식물을 통해 함께 들어온 유해균이 좋아하는 각종 유해물질인 식품 첨가물, 잔류, 농약, 동물성 단백질을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맹독물질. 이게 뭐냐 하면 인돌, 스카돌, 암모니아, 메탄, 황화수소, 아민, 페놀, 벤조피린 등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 혹시 이거 만드는 과정 아십니까? 저거는요 독극물이에요. 독극물을 만들어내면서 2중, 3중 막 뒤집어 쓰고 이래가지고 저런 걸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내요. 왜?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계속 드시면은요. 우리 인체는 화학공장이에요. 화학공장. 독극물 화학공장. 내가 만드는 거 아니고 누가 만듭니까?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 안에서 분포를 해요. 이걸 계속 먹게 되면은 자, 우리는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고 중간자적 해바라기 균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많이 들어가면 이걸 좋아하는 애들이 활성이 돼요. 그러면은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 쏠려가면서 모두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방구를 뀌는데 야 이거는 화학공장에서 나오는 냄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만드는 거, 자연 속에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냄새 맡으면 그게 질식해 버려요. 혹시 죽고 싶은 사람이 계신다면 이런 거 드시고 자기가 낀 방귀를 들이마시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계속 들이마시면 거의 뭡니까? 질식사하게 돼 있다는 그런 겁니다. 혹시 신랑이 미우면 제가 한 번씩 그러라 그랬죠. 좋은 거 먹고 하면 안 돼요. 자, 이런 게 발생.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 몸에서 이걸 만들고 냈으니까 내 몸이 얼마나
유해한 걸 끌어안고 사는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독성 물질이 가스가 되어 체외로 배출될 때 독한 냄새가 나는 것이다. 방귀가 독하면 분명히 장내는 유해균이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다. 여러분 이제 방귀 냄새만 맡아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가면은 방귀를 하루에 몇 번 낍니까? 그 냄새가 어떻습니까? 물어보기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은 이미 이런 것까지 알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병원 안 가도 스스로 예, 알 수 있죠. 그죠? 간이 질병에 걸려 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는 맹독 물질을 해독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얼굴에 뭐가 생기고 눈이 나빠지고 눈이 아프고 눈 나쁘다 해서 아무리 여러분들 그 나주되면 안압이 막 올라가서 눈이 막 눈이 뻑뻑해지고 막 그래 되죠. 그건 결국 어디 문제다? 간 문제다. 간 문제는 어디 문제다? 혈액 문제다. 혈액은 뭐다? 장에서 나쁜 게.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아주 쉽습니다. 해독되지 못한 독성 물질이 혈액에 흡수되어 뇌에 전해지면 뇌 세포를 손상시켜 혼수 상태나 경련을 일으키게 된다.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이거죠. 파킨슨 하는 수전증. 이거 전부 다 뭡니까? 뇌세포의 손상으로 오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뭡니까? 독성 물질이 뇌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우리는 피를 먹고 사는 모든 세포들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가 자꾸 빠져요. 저 머리가 너무 많이 났어요. 저는 피가 모자라가고 머리가 다 빠졌거든요. 얘 머리카락, 이게 얘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냥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고갈을 시키고 있으니까, 피를 말리고 있으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 대머리 되겠다 싶어서, 아, 여기 혹시 죄송합니다. 머리 다 빠지겠다 싶어서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래. 이래서 아니다, 난 자야 되겠다. 그래서 막 자려고 있습니다. 자다 보면 오늘 시간이 넘어버리는데, 그게 이제 될 수 있으면 일찍 자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결과 요 밑에 있는 머리카락의 숫자하고 중간에 있는 머리 숫자하고 요 안에 있는 머리 숫자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 끄트머리 잠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점점점 많아져 있어요. 이게 뭐냐? 잠을 많이 자고 제가 좋은 거는 계속 먹잖아요. 결국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 고칠 수 있다는 이런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신데 머리 가르마 탈 필요가 없이 보면 허예요. 근데 지금 뭡니까? 박박하게 나 있어요. 네. 자, 이겁니다. 뇌 세포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여러분, 치매 걱정하지 마세요. 치매 걱정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먹을 거를 잘못 먹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 드시면 치매는 오지 않습니다. 정말 다른 병보다 무서운 게 치매입니다. 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 되는 거죠. 자, 그게 전부 다 독극물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간은 인체의 해독 공장이며 화학 공장이다. 2만 가지가 넘는 효소로 각종 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지금 2만 가지 넘는데 지금 9천 가지는, 그러니까 인체 효소 9천 가지는 찾아냈어요. 근데 그 분류는 아직 3,500가지밖에 못했어요.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뭔가 하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많은 사람들이 인체에 대해서 뭐 하나 알았다고 인체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피 하나를 한 방울 속에도 얼마나 많은 뭔가 있는지 다 찾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린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저는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엄청 박식해졌다는 걸 보고. 예, 제 말을 잘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뭔 말인가 하고 왜 발효는 안 시키고 자꾸 간이 어떻고 심장이 어떻고 신장이 어떻고 이런 소리만 할까. 이제는 아시겠죠, 이유를. 예. 간의 해독 작용을 거쳐 혈액으로 들어온 영양소는 폐로 들어온 산소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의 혈구와 각종 내분비 호르몬과 함께 혈액을 구성하여 혈관을 통해서 온몸의 세포를 먹여 살린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당뇨예요. 왜 당뇨가 걸렸을까요? 이제 당뇨병은 뭐 때문에 당뇨병이라고 얘기합니까? 뇌로 당이 나온다. 밖으로 빠진다. 그러면 그 말이 혈관으로 계속 뭡니까? 당분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췌장이 어떻게 생겼죠?
올챙이 모양으로 생겼죠, 그죠? 췌장 안에 뭐가 있다? 뭔 섬이 있다 그랬죠. 랑게르 한스 섬이라는 게 있어요. 랑게르 한스 씨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랑게르 한스 섬이에요. 그 섬 안에 알파 세포가 있고 베타 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알파 세포, 베타 세포 중에서 베타 세포가 인슐린 작용을 하는 인슐린 호르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걔가 당을 조절을 하는데 걔가 굶어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뭐가 없어서? 모세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만약에 랑게르 한스 섬을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근데 우리의 모세혈관은 머리카락을 몇 분의 1? 10분의 1에서 20분의 1이에요. 그 가는 것이 거기로 들어가면서 뭘 먹여 살린다? 세포들을 먹여 살려요. 먹여 살리는데 알파 세포는 뭘 하냐 하면은 글루카곤, 글루코스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제 이미 다 공부를 했던 건데 앞으로 뒤져가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복습은 절대로 안 하죠. 예. 근데 일단 오늘 베타 세포만 말씀드렸는데 베타 세포가 인슐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걔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요런 랑게르 한스 섬이 요렇게 있으면 그 안에 뽕뽕뽕 뭐가 냐면은 세포 혈관이 있어요. 모세혈관이. 그럼 그 주위에 세포들이 오글오글 모여가지고 세포는 물에 떠 있다. 빡빡하게 비작게 꽉꽉 조직으로 나무처럼 짜여져 있다. 어느 걸까요? 물에 떠 있다. 거기서 교체를 흘러나오는 걸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데 요렇게 붙어갖고 먹고 사는데 그게 혈관으로 뭐가 안 들어져? 영양소가 안 들어오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어가지고 걔네들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걸 뚫어주는 걸 해야 돼요. 뚫어주는 걸 어떻게 어느 것이 한다? 뚫는 거. 막힌 여러분 수체에 막혔으면 뭘로 뚫어요? 뻥 뚫어. 뭘로 뻥 뚫어요? 기계로 뚫어요? 그러면 요 안에 기계가 빵빵 뚫을 수 있어요? 뭘로 뚫어요? 염산. 예, 그냥 염산 한번 먹으면 확 다 뚫힌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뚫힌다. 와라락 나가버린다. 그래서 내 몸에 맞게 만들 수 있는 산을, 유기산을 먹어주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신음식이라고 다 유기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토 약간 신맛이 나죠? 나지만 못 먹을 정도 아니죠? 그러면 걔네들이 거기 들어가서 뚫어줘요. 매실, 유기산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달콤하게 해갖고 신맛은 싫어. 이래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매실은 쉬워요. 신맛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걔네들이 좀 조금 있다가 매실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잘 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지금 할까요? 네. 예. 매실 여러분들 1대1로 담으셨죠? 저는 1대1로 담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0.6 정도 담으세요. 1대 0.6.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막 밑에 켜켜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매실을 약간 설탕을 넣어 버무리세요. 버무리시고 거기다가 뭘 해놓냐면 균을 좀 뿌리세요. 예, 뿌려가지고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매실을 몽땅 넣으세요. 넣으시고 딱 넣으시고 맨 마지막에 설탕을 다 덮으세요. 아시겠습니까? 대신 병에 하는 게 유리병에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단지보다는. 단지는 숨을 쉬어요. 숨을 쉬기 때문에 호기성이 들어갑니다. 근데 유리병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5kg 하면서 5kg 통이 하면은 안 됩니다. 5kg 하면서 8kg나 10kg 통에 넣으세요. 저는 제가 경험입니다. 자,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딱 넣으시고, 그러면 요런 병이 2개 정도 사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맨 위에 놓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걸 뿌리세요. 윤기를 맨 위에다가 자자작 뿌려 놓으세요. 조금만 넣어주고요. 조금만 넣어갖고 섞어 놓으면은, 지들끼리 막 이제 그걸 하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요. 근데 왜 넣냐면은, 매실 안에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기질 있는 거를 안에서 먹어야 돼요. 그걸 그렇게 조금 이제 만약에 10kg면은 몇 스푼을 넣습니까? 큰 밥숟가락 한 숟가락 반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전체로 넣으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 3분의 1 숟가락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가 섞어요. 설탕 조금 해가 섞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나머지 설탕을 전부 다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거를 위에다 덮어놓고 그 위에다가 나머지 균을 쫙 뿌려 놓으세요. 쫙 뿌려 놓고 그렇게 되면은요, 걔네들이 이제 그걸 먹고 나중에 서서히 내려가면서 나중에는 균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은 밑에 있는 애들을 전부 삼투 당해버리겠죠. 설탕이 넣으면서. 그러면 걔네들은 죽어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애들은 안 죽어요. 안 죽고 이제 그 농도에 따라서 이제 그게 살게 돼서 매실 담을 때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면은 좋습니다. 근데 저기 다른 데서는 그 선생님 예. 그 독은 숨을 쉬고 유병은 삼투압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요즘 이런 그 페트 비슷한 거 예. 그럼 거기에다가 담아야 된다거든요. 유리병이 삼투압이 돼가지고 잘 안 빠져나오는데. 된다고 안 되고 또 그 위에다가 우리는 이 보통 담아가 이 뚜껑을 꽉 안 네. 합니까? 네. 근데 거기다가 이 무명층을 가지고 내 가지고 숨을 쉬게끔 해가 어느 정도 그게 다 빠지고 나면은 이제 그 균들이요, 호기성일 때, 현기성일 때 증폭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그게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빠릅니다. 며칠요? 저는 이제 녹을 때까지 있어야 되겠죠. 예. 10kg에 설탕을 갖다 0.6을 넣으면 육- 익은 상태에서 끓이면 또 물이 그게 안 됩니까? 많지는 않죠. 네, 많지는 않죠. 그런 건 없어요. 새콤하죠? 예, 달콤이 좀 줄죠? 예. 그 신맛을 드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럼 달고 새콤하죠, 그죠? 그럼 당분이 많죠, 그죠? 일단 포도당, 과당으로 분해를 해 놓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 20대 80으로 물을 얼만큼? 80. 그걸 20. 요렇게 해가지고 상온에 딱 내놓으면 애들이 뭡니까? 또 활성이 되겠죠? 그때 마시면 됩니다. 예. 그럼 만들었을 설탕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뒤져서 그 상태로 그대로 요새 담아서 찍 저는 안 좋습니다. 일단은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물만 뜹니다. 예. 자, 혈액이 다음 들어가죠. 온몸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5초에서 1분 정도다. 아주 빠르게 그걸 돌죠. 자, 이 혈액이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당분 등 필요한 영양소이긴 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되는 노폐물이나 독성 물질이 증가하여 혈액이 오염되면 세포가 손상을 받고 질병에 걸리게 된다. 근데 이런 거 콜레스테롤은 제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좋은 거, 저밀도, 고밀도. 근데 저밀도는 동물성에 많고 고밀도는 식물성에 많아요. 콜레스테롤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밀도가 많아지면 우리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거죠. 만병의 근원은 혈액의 오염에서 비롯되며 그 혈액의 오염에 일조하는 데는 유해균이 1등 공신이다. 간을 해독한 후 덩어리 속의 균을 검출하였을 때 나오는 균, 이걸 검사했을 때 클리스토리디움과 황색 포도산 규균이 나오더라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조금 있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게 많이 생기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독 만들어내, 장의 독을 만들어내는 거 앞에 쭉 말씀드렸죠. 인돌, 스카돌, 아민, 황화수소, 벤조피린, 뭡니까? 암모니아. 이제 많아서 그죠? 네, 여러분 줄 거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거 몇 개 말하면 그게 뭔데 이럽니다.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갑자기 자, 이런 균들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염증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력이 강하면 관계가 없어요. 어느 정도 막 품어내기 때문에, 끄집어내기 때문에. 근데 아까처럼 그러니까 아토피는 어떤 겁니까? 그런 균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유해균이 품어내는 걸 내 몸에서 간직하면 내가 죽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뽑아내는 과정에서 그게 나온 겁니다. 몸이. 그러니까 그 독소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뿜어 나오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렵죠. 그 나올 때. 엄청 가렵죠. 근데 안에 독소 제거를 해버리면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음식물로 고치는 애들이 있고,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들어가서 고치는 애들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겁니다. 산으로 가면은
숲으로 가면은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만든 음식하고 여기서 만든 음식하고 같을까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게 품질이 좋을까요? 여기가 훨씬 깔끔하고 좋을까요? 예. 고무장갑 아니고 일회용 장갑 아무리 끼고 해도 그쪽에서 한 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장내 나쁜 세균이 분포되어 있으면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인체의 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자꾸 보면서 이제 뭘 먹으면 이제 이 그림 안 봐도 이제 저거 몇 번 봤지? 오늘까지 3번 봤습니다. 그죠? 간 할 때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오염할 때 한 번 했고, 오늘 3번째입니다. 왜 그러냐면 눈이 시리도록 봐야지 나중에는 기억에 딱 남는다는 겁니다. 자, 위장에서 받아들입니다. 위장에서 받아들여서 유문을 통해서 음식물이 내려갈 때 여기에 췌장에서 12장으로 품어냅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가 연결되어 있고 소장으로 내려가서 소장에서 대장으로 가서 직장으로 나갑니다. 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을 보십시오. 전부 다 이게 정맥이죠. 시퍼렇죠. 정맥입니다. 요걸 타고 여기에서 연결되어 있고 직장도 연결되어 있고 소장도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췌장도 비장도 위장도 소화기관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요게 뭐라고요? 요게 뭐라고요? 뭐라고? 크게 뭐라고요? 세 사람이 말 안 했다. 다시 이거 뭐라고요? 간문맥. 여러분들 보고 말하고 기억에 남기고 간문맥을 통해서 다 들어갑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 연결돼 있죠. 어디로 연결돼 있습니까? 식도가 아니고 식도로 하면 올라오잖아 피가. 그죠? 그럼 이게 뭐죠? 이게 쇠파랗잖아요. 쇠파람에서 굴죠. 쇠파람에서 굴죠. 대정맥으로 이게 간다는 겁니다. 소정맥을 걸쳐서 대정맥으로 가서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보낼까요? 우리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생긴 애 심장으로 보낸다 이런 거. 심장으로 보내가지고 심장에서 붕짝 해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폐로 보낸다. 폐로 보내가지고 폐에서 산소하고 산소를 넣어가지고 다시 심장 어느 방? 좌심방, 좌심실 보내가지고 다시 뽕짝해서 어디로? 동맥으로 보내가지고 간다. 이 과정에서 여기서 만약에 그게 안 됐다. 정화가 안 됐다. 정화 다 못해요. 왜? 너무나 더러운 게 들어오거든요. 너무나 독소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얘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애들은 꼴딱 넘어가고 죽었고 어떤 애들은 뭐 다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다 정화를 못하면 결국 어디로 돕니까? 몸에 동맥을 타고 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아주 원리는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뭐 해줍니까? 청소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최대한으로 이으면은 1.8리터까지 들어간답니다. 예, 1.8리터 넣으면 어떤 사람 해봤대요. 저는 1.8리터는 못 넣어봤습니다. 최고 1.2리터는 넣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죠? 요거 대장과 소장 사이에. 또 이잡겠다. 심장에 있는 거 있잖아. 펄럭펄럭 하는 것처럼 있는 거. 판막이 있다. 정맥에는 모두 판막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도 판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막이 딱 있으면 다 껴 있는데 뭐 이쪽까지 넘어간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권하진 않아요. 배가 빵 터지면 어떻게 해요? 그죠? 한 1리터 정도를 넣으시면 이거 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배에서 꼴꼴꼴꼴꼴 해요. 그러면 왼쪽으로 넣거든요. 왼쪽으로 딱 누가 넣어요.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다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탁 넣으세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배가 아픈 데다가요. 휴지를 가지고 꽉 막으세요. 밑에를. 딱 힘주면 그럼 관략근 힘도 세져요. 딱 그렇게 있다가 다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엉덩이를 하늘로 보게 하고 머리는 이렇게 숙여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딱 그럼 조금 기다리면은 저는 최고 12분까지 있어요. 여러분들은 5분을 못 넘길 거예요. 오래 있을수록 불어요. 이렇게. 불고 그러고 난 뒤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면 옆에 오각 놓으시고 하시고 화장실 안에서 하시면은 빨리 거기에 앉으셔가지고 싹싹 쏟아내면 배가 되게 아프다가 마지막에 뭔가 덩어리가 푹 빠져나올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을 안 하면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푹 빠져나오면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 한 번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덩어리가 있어요. 그런 게 푹 빠져나오면 시원하고
뭔가 속이 후련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청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또 뭐 드시잖아요. 그럼 또 생겨요. 왜 그러냐면 색깔은 뭐 때문에 색깔이 노릇끼리 하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 담즙이 그렇게 색깔을 만든 거예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담즙을 떼내면 돼요. 예, 저는 마음대로 뗐다가 묻히다가 합니다. 떼면 되는데 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색깔이나 냄새는 절대 왜? 변은 촌수를 가리더라고요. 내 똥은 아무것도 아닌데 한 달이 걸러나면 냄새도 지독하고 두 달이 걸러나면 보지도 못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런 관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청소를 잘 해놓으면 여기에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요게 청소가 돼가 있으면 좋은 균들이 음식을 먹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먹은 균들이 여기서 분포를 시작해요. 음식물을 타고 들어가서. 그러면 그 장이 깨끗해지고 피부하고 털하고요. 이런 거는 뭐하고? 장하고 연결돼. 대장하고요. 기미가 끼는 거는요. 소장 대장의 질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근데 이 껍데기만 아무리 뺏겨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거만 좋으면은 좋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숨만 잘 쉬어도 피부는 좋아지게 돼 있더라. 이런 겁니다. 자, 확실하게 기억했죠? 다음에 물어볼 겁니다. 아주 쉬운 거니까. 자, 오장에 좋은 삼색 과일 소스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없어요. 제가 뽑아온 거니까요. 다음 본평회 때 누가 요걸 하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오장에 다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에도 좋고 신장에도 좋고 위에도 좋고 비장에도 좋고 폐에도 좋고 막 이럽니다. 이거 삼색입니다. 키위, 파인애플, 양배추, 사과, 바나나, 발효 소스. 아시겠죠? 예, 요거 그다음에 각 100g씩. 여러분 100g 많다 그러면 50g으로 줄이시면 돼요. 50g으로 줄이면은 딱 조그만 그릇 한 그릇 나옵니다.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왕 하는 거 100g 정도 하시면 되겠죠? 유인균 2티스푼, 천일염 약간, 꿀 1티스푼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하면은 여긴 미색인데 여기 미색으로 안 보인다. 그죠? 약간 미색이 나옵니다. 키위가 들어가도 요런 거 때문에 약간 미색으로 나옵니다. 맛있어요. 다음에 시금치. 이건 초록색인데 왜 이러는가 모르겠다.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 거는 여기에 초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금치, 사과, 양배추, 오렌지, 바나나 발효 소스 각 100g.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요건 시금치는 약간 이렇게 쓴맛이 약간 있으면서 시금치 향이 나는데 고기 싫으시면 꿀을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근데 그냥 드시면 더 좋겠죠. 그죠? 자, 요렇게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당근, 사과, 양배추, 키위, 바나나, 발효 소스. 여기 보시면은요, 통일된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예, 사과, 양배추, 그죠? 바나나, 발효 소스, 그죠? 여기 있으면서 몇 가지만 추가하면 3가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진짜 영양식이 돼버려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가끔씩 빵 드시고 싶죠? 네, 밀가루는 그닥 좋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밀로 만드세요. 이게 우리밀로 여러분 빵 만드는 기계 있죠? 그걸로 식빵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뜯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요거 하나 올리고 먹으면 됩니다. 자, 만드는 법은 믹스기에 제일 먼저 바나나 발효 소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꿀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식품 순으로 넣고 유인균 천일염을 넣고 확 갈아주면은 요렇게 딱 나옵니다.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갈립니다. 믹스기가 질이 안 좋으면 잘 안 갈립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 믹스기에 딸려 있습니다. 싹 깔아줍니다. 그래 놓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여기서 발효기 있으신 분들은 1시간만 안에 넣었다가 한 37도입니다. 안에 넣었다가 하면 균들이 와글와글 활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없어요 하면은 상온에다가 한 1시간 반 정도 나누시면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대답이 없네. 안 어려워요. 뭐 어려워요. 이거 그냥 넣고 갈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갈면 일인데 누가 갈아줍니까? 믹스기 씨가 갈아줍니다. 그래서 이거 없어요? 바나나는 무조건 사가지고 곰보닥지 생길 때 있죠? 바나나가 곰보닥지 생길 때 발효가 막 잘 됩니다. 그때 막 썰어가지고 몇 프로, 20%,
조청 20% 넣어가지고 놔놓으면은요, 요즘 날씨는 하루 반만 놔놓으면 돼요. 하루 반만 딱 놔놓으면은 물하고 딱 분리가 돼요. 특히 발효병 있죠? 놔놓으면 그 국물은 뭐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소스로 쓰시면 돼요. 여기도 넣으셔도 돼요, 여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저희 집에는 바나나 그거는 안 떨어집니다. 계속 해놓습니다. 예. 예, 그거 마시기도 하고요. 자,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다려 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